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 정의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방법들 중에 지난 시간에 이제 QFT하고 벤치마킹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QFT는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있어서 거의 스킵해 건너뛰었고요. 블로그에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벤치마킹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실제로 다른 회사 타사 제품들이나 다른 제품들을 분석한다는 의미에서 벤치마킹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알든 모르든지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들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른 문헌이나 논문들을 참고해서 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설문조사와 파레토도입니다. 설문조사는 주로 산업체에서 소비자의 목소리,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또 그 회사 사람들만 모여 있거나 좀 소수의 인원들만 팀을 짜서 진행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좀 생각이 제한적이고 심지어는 편협하게 흘러갈 수도 있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설문조사를 하면 실제 예를 본 다음에 다시 해서 파레토도 도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식기세척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예요. 식기세척기를 고장 원인이 뭐냐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펌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수장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타이머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소비자들이 제시를 했는데, 전체 퍼센트 중에 한 50%, 전체 퍼센트고 있는 문제 빈도수겠죠. 그래서 전체 설문조사하거나 아니면은 AS 센터에서 데이터를 모을 수도 있겠네, 이런 데서는. 그렇죠? 제조사의 AS 센터에서 봤더니 AS 센터에서 펌프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배수장치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따져봤더니 빈도수가 펌프에서 한 25건, 전체 건수를 치면은 한 50%, 절반이죠. 그 다음에 배수장치는 한 15건 내외, 전체로는 한 30%. 두 개를 합치면 80%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C, D 순서로 이제 문제가 고장 원인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그냥 빈도수와 전체 퍼센트의 막대 그래프로 그렸더니 A의 문제점이 가장 현저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또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막대 그래프, 즉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막대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중요도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파레토도고요. 그러한 이런 문제 발생이나 아니면은 설문조사에서의 빈도수를 막대 그래프로 그린 게 파레토도입니다. 막대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 그럼 그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느냐. 그래서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설문조사 또는 실제 데이터 등에서 얻어진 문제의 원인을 막대 그래프로 그렸더니 중요도 순서대로, 막대 그래프로 그릴 때 중요도 순서대로 이렇게 그린 그래프를 파레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20%의 문제 요인과, 그래서 보시면 그 5개 중에 얘가 가장 도드라지니까 얘의 문제와 다른 좀 덜 중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와 좀 덜 중요한 문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분리한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그린 도표가 파레토 도표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80대 20의 원칙이 되는데요. 상위 20% 문제 요인들을 제거하면, 상위 20%의 문제 요인들을 제거하면 전체 문제 중에 한 80% 정도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전체 문제 중에 80%를 해결할 20%에 집중해야지 덜 중요한 다른 문제에 집중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에서 A와 B, 다음 그래프죠. A와 B가 전체 80%인데 아무래도 펌프의 주된 해결 방안을 고민할 테고, 해수장치도 일정 빈도수 이상이면
사람들을 투입해서 이걸 개선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레토도를 그리면 중요한 문제를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이네요. 첫 번째는 QFT하고 벤치마킹을 두 개를 했었고, 설문조사하고 파레토도 했었고, 그다음에 원인 결과도죠. 원인 결과도는 문제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단계별 원인들을 브레인스토밍해서 나타내는 속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얘기했던 식기세척기를 오른쪽에 잘 식기가 안 씻긴다. 더러운 식기라는 말로 결과를 먼저 써놓는 거죠. 여러분들이 강의실에서 불편한 것 찾을 때, 물론 문제는 강의실에서 불편한 것을 찾는 것도 요 원인 결과도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강의실에 불편한 것, 또 위험한 것, 또는 뭐 잘 보이지 않는 것, 이동을 방해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을 듣는데 방해하는 것, 이런 것들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식기세척기에는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이 더러운 식기 결과물을 놓고 줄을 이렇게 가운데 줄을, 그러니까 척추에 해당하는, 여기에 물고기 뼈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물고기의 가장 그 주된 백본, 척추에 해당하는 그런 뼈를 그리고, 그다음에 큰 대분류를 먼저 씁니다. 그러니까 식기세척기에서는 물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세제를 쓰고, 그다음에 기계들이 있고, 식기를 그릇을 배치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식기가 그릇이 잘 닦이는 정도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물이라는 대분류에는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거죠. 물이 없으면 식기세척이 안 되겠죠. 너무 많이 공급되거나 너무 적게, 없으면 좀 너무 적게 공급되는 건데, 우리가 너무 많이 공급돼도 식기가 과연 잘 씻기겠느냐. 그 다음에 식기세척을 하다 보면 얘가 이제 적당하게 세제도 묻고, 물이 들어가서 세제도 묻고, 그 다음에 온도도 올라가는 시기 후에 또 강력한 물 세기가 뭐 세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한 번 세척하고 빼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랬을 때 공급 타이밍, 정말로 잘 공급할 때 센 물이 나와서 씻을 때와 좀 천천히 해서 이 물을, 안에 있는 오물들의 수분을 공급해서 얘가 잘 떨어질 수 있도록 물을, 그러니까 오물들의 불리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타이밍이 맞고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타이밍의 문제는 여기 기계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요 물의 문제가 꼭 요것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물이 없다. 물이 없는 거는 수도꼭지는 잘 틀었는데 안에 배수에 뭐 밸브가 열었다 닫았다 하는 문제들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이 잘 파손이 된다거나 잘 좀 취약하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기계 문제와도 연동이 될 수 있죠. 세제에서는 물에서 수온을 안 다루고 세제에서 수온을 다루는데요. 수온이 높아야 세제가 잘 풀리니까 사실 이 수온의 문제는 단순히 세제문에만 문제가 아니라 물에 문제를 줄 수도 있고, 물을 뜨겁게 하는 문제는 역시 기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 배수, 타이머 말고 히터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세제가 잘 안 풀리냐, 아니면 충분히 세제가 안에서 혼합이 되어서 거품이 잘 일어나느냐. 그래서 요 뭐 식기 배치나 기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대분류 밑에 대분류로 이렇게 사선으로 그려서 전체 척추뼈를 형성하고 큰 뼈를 형성한 다음에 각 대분류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작은 분류들을 이런 식으로 다시 표현을 하고, 또 그거보다 더 작은 문제들은 또 다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한 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인 원인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린 그림을 원인 결과도라고 하고, 이게 생선뼈를 닮았다. 저 머리하고 생선뼈 닮았다. 그래서 피쉬본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원인 결과도의 작성 순서는 좀 전에 설명한 걸 그냥 글씨를 쓴 거예요. 그렇죠? 이거보다는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데, 종이의 오른쪽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쓴다. 더러운 시기를 썼죠. 왼쪽으로 직선을 긋는다. 생산 등급에 하고,
그래서 45도 경사선을 긋는 대분류하는 거를 쓰는 거죠. 문제의 모든 원인들을 브레인스토밍해서 각 가지에 때 원인의 범주를 큰 범주를 쓰는 겁니다. 대분류는 하부 가지들을 수평선 형태를 추가하는데 이거는 범주보다 한 단계 더 낮은데 그거보다 더 낮은 것들도 또 다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와 원인의 대분류와 중분류와 소분류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써놓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데 아까 그런데 보시면 뭐 수온이 여기서는 중복으로 쓰셔도 괜찮겠죠. 이쪽 저쪽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좀 더 복잡한 원인들을 꼬리 부분에 적고 덜 복잡한 원인들을 머리 부분에 적는다. 뭐 글쎄요. 꼬리 부분하고 머리 부분은 뭔지를 마트가 여기다 쓴다. 이쪽 머리 부분, 이쪽 머리 부분, 꼬리 부분 그런가 봐요. 한눈에 복잡한 꼬리 부분에 덜 복잡한 머리 부분 거꾸로 쓰네요. 덜 복잡한 부분들을 머리 부분에 쓰고 더 복잡한 부분을 꼬리 부분에 쓴다고 이렇게 했네요. 왜 그랬을까? 그게 더 눈에 잘 띄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원인 결과도는 결과를 내는 원인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작성 순서를 넣고 장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이제 모든 원인들을 한 장의 그래프에 나타나게 해주는 거고요. 이제 원인들 사이의 연관성과 상대적 중요도, 큰 범주, 아까 얘기했던 꼬리 쪽, 머리 쪽 쓰는 원인들은 중요도에 따라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문제 해결자가 이게 원인하고 결과가 한눈에 보이니까 서로 한번 이어보는 거죠. 이게 어느 게 더 중요할 건가. 그리고 그 구조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구조의 상관관계, 연결성 이런 부분들도 어, 볼 수가 있겠죠. 아까 물이 나오는데 히터겠네. 그럼 수온이 문제니까. 그럼 그 수온이 문제인가? 세제를 하면 물이 나와서 세제를 섞어줘야 되는데 세제를 섞을 때 모터가 쓰는데 그럼 모터가 문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어, 연결해 가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잠시 끊어가지고요. 어, 다른 얘기 때문에 문제의 모든 원인들을 찾게 해주고 상대적 중요도 연관성하고 그러니까 이겠죠. 원인들 사이의 연결성, 연관성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결과가 있으니까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수온이 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어디죠? 연결성, 연관성과 논리성의 어떤 라인을 만들어주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편한 것들도 아마 써보시면 하나가 다른 어떤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이동할 때 같은 경우는 어떤 연결성들과 그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어떤 논리적 전개에 따라서 파악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문제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원인들이 딱 보이니까. 그다음에 문제가 딱 정해지면 이걸 세분화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세분화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뭐 장비를 개선한다든가 시스템을 개선할 때 통으로 다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재료 생산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재료 생산에도 문제가 있고 시스템이 갖고 있는 시스템 자체들을 이렇게 막 80% 90% 하고 끝나는 거는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계속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부품 하나를 성능을 개선하면서 전체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부분에 포커스하되 이 작은 부분이 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잘 찾을 수 있다 하고 사람들을 더러운 식기라고 하면은 이제 식기 자체만 포커스할 수가 있는데 사실 기계부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나 뭐 아니면 세제 같은 경우 좀 동떨어진 워딩이나 떨어진 곳에
실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진짜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왜냐면 더러운 식기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온물이 안 닦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물 같은 것 세제가 좀 덜 닦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거는 기름때가 잘 안 닦이는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릇 모양이 좀 깊은 그릇 모양들이 잘 안 닦이는 걸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시 인제 원인하고 결과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구체화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아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발표하실 때 원인 결과도 파레토도하고 원인 결과도를 쓰시면 다른 학생들이 보고도 되게 인상 깊게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번 해 보는 거죠.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요게 인제 이거는 실습 활동을 한번 팀별에서 해 보시고, 요거를 안 하더라도 인제 좀 있으면 이제 발표를 하시고 하실 테니까 여러분 문제에 이걸 한번 집중해 보는 거죠. 그다음에 학기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에도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좀 가지고 있는 큰 결과 상태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금 이런 게 막혀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그건 팀원들한테 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쵸?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다면 원인 결과를 이용해서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건강이 안 좋다면, 아니면 시간이 효율적으로 못 쓴다면, 그죠? 학점에 평점이 낮다면 뭐 수업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게 있거나 뭐 다른 공부를 할 때 방해가 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원인을 분석해 볼 수도 있고, 기계는 여러분들이 리모컨 같은 경우 요즘에는 컴퓨터로 많이 씁니다. 컴퓨터나 키보드나 뭐 마우스나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인 결과들을 이용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고, 그다음에 처음에 제시드렸던 숟가락이나 젓가락의 불편한 점. 숟가락하고 젓가락은 완벽한 제품일 것이냐, 완벽한 제품일 수도 있죠. 근데 숟가락 젓가락만 하면 그 숟가락 끝에 포크가 달려있는, 포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숟가락 젓가락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냐. 왜냐면 숟가락 젓가락은 생각해 보면 이동식 등산용으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 쓸 수도 있고, 손님 접대용도 있을 수 있고, 치아가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환자, 그렇죠? 어린이, 어린이용들은 어린이용들 많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강의실에 불편한 점도 강의실 통으로 넣고 보면 좀 그런데, 어,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면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팀별 실습 활동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오늘 약간 좀 추상적인데요. 수렴적, 발산적 연쇄 질문을 해본다. 그래서 연쇄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말꼬투리 잡는, 말꼬투리 잡는데 종류는 스퀴즈. 점점 좁혀가는 방향으로 말꼬리를 잡는 거와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어, 가면서 이제 꼬투리를 잡는 거. 말에 꼬리를 잡는 거죠.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팀별 활동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음, 팀원들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같은 팀원들의 토론 상대를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말꼬리를 잡는다는 표현을 제가 좀 바꿔서 말에 이렇게 똑같은 거. 여러분들의 말의 원인이 되는 부분과 아니면 그거 결과로 확장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저는 수렴적 발산적 연쇄 질문이라고 하고요. 수렴적 연쇄 질문은 좁혀나가는 거죠. 문제의 기본 요소를 찾아내는 데 좀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문제를 작은, 아까 보면 더러운 식기에서, 물에서, 수온에서, 부품에서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좁혀나갈 수 있죠. 죄송합니다. 작은 단위를 나눌 필요가 있는 경우를 사용하고, 왜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질문을 연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유를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험적 연쇄 질문의 왜 예를
예,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1번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이것을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수수료가 다니는 거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오락을 하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이 파트타임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좀. 왜 나는 이것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왜 내가 원하는가? 왜냐하면 상사가 지식이 아니라 지시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지시, 오더를 받은 거죠. 지시했기 때문이다. 왜 상사는 내가 이 일을 하기 원했는가? 왜냐하면 그 상사의 상사가 이 일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럼 그 상사의 상사는 왜 원했느냐? 그 위에 상사가 더니 잠깐만, 이거는 회사의 일,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이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 중에는 매출을 올리는 일일 테고, 아니면 순이익을 올리는 일일 테고, 비용을 줄이는 일일 테고, 순이익을 올리는 일 중에 어느 부분이냐, 뭐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부분이냐, 아니면 인건비를 줄이는 부분이냐, 아니면 뭐 낭비를 줄이는 부분이냐, 이런 것들을 따라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일의 중요도나 나의 일의 원인의 맨 끝을,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관심 있는 게 누구냐? 최상층의 오너가, 아니, 이 넘버 원이 관심이 많다. 중요한 일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별로 관심 없는데 지나가는 말로 한번 해봤더니 위에서 알아서 좀 밑에 사람들 알아서 해가지고 했다 그랬을 때는, 근데 그거 잘못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일은 열심히 해야 돼요. 특히 잘못했을 때는. 이 밑에 것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왜 지금 현재 시간 계획을 세우려고 하느냐, 시간 활용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가 요즘에 시간을 잘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왜 내가 시간을 잘 못 사용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뭐 수업의 진도를 잘 못 따라가거나, 어, 아니면 항상 늘 일에 쫓긴다. 왜 시간에 일에 쫓기느냐? 하루 24시간 중에 뭐 상당 부분을 중요하지 않은 일에 사용하고 있다. 무슨 일에 사용하고 있느냐? 뭐 그럼 넌 왜 그 일에 사용하고 있느냐? 뭐 휴대폰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에 쓰고 있다. 왜 그걸 하느냐? 난 처음에는 즐기려고 했는데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부에 좁혀가다 보면 구체성을 띠게 되는 수렴적 연쇄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발산적 연쇄 질문은 거꾸로입니다. 그렇죠? 거꾸로. 그래서 어떤 다른 요소가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내는 데 사용되고, 음, 좋은 주제인데 문제정의가 너무 좁은 경우 문제를 넓힐 때, 그러니까 꼭 일이라는 게 이거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문제들이 또 일의 일을 만드니까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찾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목적,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게 달성이 되는지를 찾아가는데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 문제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재정 분석을 학습하는 것이고, 재정 분석이 무엇인가? 계정들 사이의 관계와 회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학습 또는 뭐 학습이 무엇인가? 발견, 개발 등을 뭐 꼬였나 보네요. 회계는 무엇인가? 조직의 거래에 의미를 주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의 거래, 이 문제라는 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가 있는 회사의 조직의 전체적인 거래 문제까지 이제 넓혀볼 수 있는 거죠. 나의 문제였는데 회사의 조직의 거래 문제, 그러니까 매출에 관련된 문제하고 직접 연결이 돼 있구나. 그러면 그 매출에 관련된 문제 중에 내 일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다른 부서, 필요한 부서들과 스스로 연계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것도 어, 추상적인데요. 이 문제는 무엇인가? 주택 공급에 관한 문제고, 왜 주택 공급을 하려는 건가? 사람들이 행복할, 좀 거주의 안정성, 따뜻하고 안락하기 위해서. 왜 따뜻하고 안락하려는 것인가? 사람들이 가족을 꾸리면 돌볼 식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알게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출산율도 아마 이게 큰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주택 공급을 저렴하게 하면 출산율이 향상할 텐데,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은
또 경제는 또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따뜻하게 안락하게 사는 문제가 근데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날부터 해결 안 되네요.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 파급 효과들이 굉장히 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약간 좀 추상하고 뭐 말이 좀 꼬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분석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음에는 요 스와트 분석인데요. 스와트 분석까지 하고 스와트 분석은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스와트 분석은 까지 합시다. 아니요. 시간이 보니까 한 대략 26분. 그러면 아까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스와트 분석까지 하시죠. 스와트 분석이라는 거는 상황을 분석하고 이건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진짜 한번 여러분들 개인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나중에 기업에 가셔도 뭐 꼭 여러분들 회사의 상황이나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와트가 원래는 SWAT죠. 스와트가 이게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네. Special Weapon Armed Team일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무기로 무장한 팀. 그래서 뭐 테러전이나 경찰들이 뭐 누가 뭐 인질극을 하거나 그럴 때 스와트 팀 출동하는 미국 영화들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로. 근데 여기서는 SWAT가 아니라 SWOT입니다. SWOT. 분석이라는 것은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구성하는 도구인데 그 S에 있는 스트렝스 강점. 우리 조직이든지 아니면 이 제품이든지 본인이든지 강점이 뭐가 있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weakness, 단점.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 취약한 부분. 단점보다 취약한 부분. 그렇죠? 약한 고리. 취약한 부분. 오퍼튜니티, 시장 상황이 이쪽 부분에는 기회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전기자동차에 기회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threat, 기회도 있지만 우리 회사 제품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슉 하고 날려버릴 수 있는 뭐 경쟁자가 있거나 아니면 대체품이 있거나 이걸 위협이라고 하죠. 그걸 분석해서 전략을 짜는 방법. 참 많이 쓰이는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자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 무엇이다. 내부 환경적인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weakness, 약한 점. 약한 고리를 틀림없이 파고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연구 개발, 새로운 제품을 내놓는 게 좀 약하다. 디자인이 모양이 예쁘지 않다. 쓰는데 불편하다. 아니면 마케팅이 실력이 엄청 좋은 물건 만들었는데 잘 선전 광고 선전 못한다. 그건 되게 위크니스죠. 그다음에 opportunity and threat는 외부 환경적인 거죠. 그래서 기회는 뭐 중국 시장이 되게 리오프닝으로 막 쫙쫙쫙쫙 새로 판매가 열린다. 아니면은 아프리카 시장들이 커진다. 동남아 시장에서 제조 생산의 기술들이 올라가면서 제조 원가를 그쪽에 다 낮출 수 있다. 아니면은 뭐 남북 한의 화해가 돼가지고 뭐잘 됐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뭐 러시아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건 되게 잔인해서 그렇게 말은 못하는데 우리나라 방산 엄청 팔아먹잖아요. 아, 전쟁은 잔인하죠. 기술이 그래서 잔인해요. 그래서 전쟁은 전쟁하는 사람들한테는 위협이 아니라 그냥 망함이죠. 망함. 자멸. 요즘에는 무기들이 워낙 세서. 근데 그 옆에 있는 데는 무기 팔아먹고 재건할 때 뭐 팔아먹으려고 참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요거 과정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디 갔냐? 마우스가 어디 갔냐? 여기 있구나. 형광펜이 나올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강점. 그렇죠?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항상 제품 하나는 신뢰성 있게 잘 안 부서지게 잘 만든다. 우리는 예쁘게 만들 수 있다. 아니면은 우리는 마케팅 조직이 좋다. 아니면 뭐 회사의 네임 밸류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굉장히 크다. 약점은 우리는 물건은 잘 마는데 파는 게 영 시원찮아. 그렇죠? 우리는 성능은 안 부서지고 성능은 좋은데 디자인이 꽝이야. 그렇죠? 아니면 뭐 우리는 제품이 너무 많아. 제품이 너무 많아는 강점일 수도 있고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한 시장이 죽으면 다른 제품이 살릴 수도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인원 대비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너무 많아. 무서운 얘기죠. 사람이 너무 많아. 비효율적이야.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근데 실제로 그런 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회 요인은 새로운 시장들이 많이 열리고 있어. 그쵸? 새로운 시장들이 많이 열리고 있어. 아프리카나 그동안에 시장이 작았던 부분들이 새로운 시장들이 많이 열리고 있어. 그렇다. 우리 회사에 경쟁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생겼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저쪽 동남아가 옛날에는 우리한테 뭐 좀 게임이 안 되는데 요즘에는 뭐 날라다니겠네. 그렇죠? 그다음에 제조 경쟁력도 뛰어나. 그래서 이걸 쭉 쓰는 거죠. 써보고 강점과 기회 요인, 기회 요인 중국 시장이 막 쫙 늘어나요. 그럼 우리 강점 가지고 거기 가서 어떻게 물건 팔아먹을까? 기회 요인이 쭉 있는데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약점을 기회를 통해서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약점을 어떻게 넘어서서 어, 기회 요인으로 기회 요인이 있는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짤 수 있겠죠. 강점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렇죠? 아니면 강점으로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아니면은 위기 요인을 강점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약점과 위협을 피하는 이건 약점과 위협이 만나는 지역은 이게 굉장히 회사의 회사 전체 조직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처음에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영업을 딱 시작했어. 손님들 확보하기 전에 해보려고 그래. 코로나가 빵 터졌단 말이죠. 코로나는 외부 위기 요인입니다. 근데 대출을 많이 받은 거는 이제 내부 요인이었던 거죠. 왜냐면은 처음에 창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빵 터지면서 돈은 이자 비용 나가는데 어, 시장에서 물건을 잘 안 팔리는 그런 상황들이 맞닥뜨리면 큰 회사들도 위청합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 strength opportunity가 딱 맞아 들어가는 그때 이제 감사한 거죠. 이번에 그게 가축 같은 경우, 농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부지역이 터졌는데 나는 닭집이야. 부지역은 뭐 이렇게 소 같은데, 아니 돼지 같은 데서요. 이제 닭고기 값이 쫙 올라가면서 닭고기 소비도 왕창 늘어나. 조류독감이 터졌는데 나는 돼지를 키우고 있어. 그럼 쫙. 그래서 팀 프로젝트 주제에 관해서도 그런 방법, QFD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벤치마킹 하셔야 될 거예요. 제품들이나 문헌이나 찾으시면서 그다음에 파레토도 원인 결과도 파레토도 연습을 스와트 요것들을 한번 꼭 해보십시오. 요거는 여러분들의 발표를 굉장히 뭐라고 할까 프로같이 만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연쇄 질문은 뭐 모든 걸 다 쓰실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과정 중에 이런 것들을 연쇄 질문을 하시다 보면 문제의 본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나중에 스와트 분석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관심 있어 하실 거예요. 그렇죠? 메토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원인 결과도는 결과를 만드는 원인들의 작은 원인들까지 한눈으로 딱 볼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하신
여러분들이 정하신 어, 아이디어 테마를 가지고 뭐 숟가락이 됐든 젓가락이 됐든 강의실 그게 됐든 아니면 다른 테마도 괜찮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원인 결과도와 설문조사를 하셔야 되겠죠. 파레토도와 원인 결과도와 연쇄 질문과 스와트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판단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액티비티가 되겠네요. 팀 액티비티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